한동욱은 오늘따라 유독 거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32살의 그는 키가 큰 편이었고 진중한 눈빛이 인상적인 남성이었죠. 회색 정장을 매만지며 넥타이를 다시 한번 조였어요. 오늘은 민정이네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대기업 개발팀에서 일한 지 벌써 7년째였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공부에만 집중했던 동욱은 연애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 그에게 민정이는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느껴졌죠. 화려하고 밝은 성격에 외모까지 뛰어난 그녀를 만난 건 소개팅에서였습니다. 동욱 오빠는 정말 진국이야. 이런 남자가 진짜 매력적인 거지. 민정이는 늘 이렇게 말하며 동욱을 리드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그녀의 적극적인 모습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결혼을 논의하게 되었죠. 너무 빠른가 싶기도 했지만 소개팅을 주선해준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결혼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너 민정이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알아? 얼른 잡아둬. 지하철에서 민정이네 집으로 향하는 동안 동욱의 마음은 설렜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나누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민정이 어머니도 동욱을 무척 좋아했어요. 아이고 우리 귀한 사위 언제 오나 했네요 라며 늘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민정이네 집 앞에 도착하자 그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왔습니다. 오빠 왔어?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 민정이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우가 어서 와라.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준비했어. 어머니의 다정한 말씀에 동욱은 깊이 인사를 드렸어요. 식탁에 앉으니 마치 이미 가족이 된 것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민정이는 동욱 옆에 자연스럽게 앉아 그의 팔을 살짝 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결혼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봐요. 오빠도 준비 많이 해왔대. 동욱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순간이 올 줄 알았지만 막상 닥치니 긴장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여자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다짐도 확고해졌습니다. 식사가 한창일 때 동욱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민정이와 어머니의 시선이 동욱에게 집중되었어요. 동욱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는데 걔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민정이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창업?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동욱은 손을 비비며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나한테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했어. 솔직히 말하면 나도 오래전부터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던 분야거든. 어머니께서 약간 표정이 굳어지며 물었어요. 그러면 지금 다니는 회사는 어떻게 하려고? 동욱은 이미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여전히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직을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한 번쯤은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민정이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회사 얼마나 좋은 곳인데. 연봉도 괜찮고 복지도 좋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동욱은 민정이의 손을 잡으며 설득하려 했습니다. 민정아, 물론 위험한 일이란 걸 알아. 하지만 내 친구는 정말 실력 있는 개발자고 우리가 준비하는 프로젝트도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야. 동욱의 눈빛에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젓가락질을 멈추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동우가 내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그런 모험을 하는 게 맞나? 동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정이와 어머님 동의 없이는 절대 무리하지 않을게요. 민정이는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오빠,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어요. 동욱은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지만 아직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묵묵히 차를 따르며 깊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어요. 화장실에서 돌아온 민정이는 예전 같은 밝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빠, 오늘은 늦었으니까 집에 가서 생각해봐. 이런 중요한 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지. 동욱은 뭔가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국 그날 저녁은 애매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정이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하루에 몇 번씩 카톡을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이틀째 아무 소식이 없자 동욱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동욱은 결국 민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아, 왜 연락이 없어?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전화 너머 민정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어요. 오빠, 오늘 우리 집에 와줄래? 엄마랑 같이 할 이야기가 있어. 동욱의 가슴에 불안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날 오후 동욱은 민정이네 집으로 향했어요. 평소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실 어머니를 생각하며 현관문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연 민정이의 표정은 사뭇 달랐어요. 들어와. 짧고 건조한 인사였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니께서도 앉아 계셨는데 평소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동우가 앉아라.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냉기가 돌았습니다. 동욱은 소파에 앉으며 두 사람의 표정을 살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민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빠, 회사 그만두는 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정말로 그런 무모한 일을 할 생각이야? 동욱은 당황했습니다. 민정아, 내가 그때 말했잖아. 내 동의 없이는 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어머니께서 동욱의 말을 끊으셨어요. 동욱아,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도 많이 생각해봤어. 결혼이라는 게 혼자만의 일이 아니잖니. 어머니,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제 친구와 함께 준비하는 프로젝트는 정말 전망이 밝거든요. 시장 조사도 다 해봤고, 동욱이 설명하려 하자 민정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오빠, 그런 말은 이제 그만해. 우리는 이미 결정했어. 동욱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결정을 말하는 거야? 민정이는 어머니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나는 오빠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니까 결혼을 생각했던 거야. 그런데 갑자기 창업이라니. 어머니께서 덧붙이셨습니다. 동우가 미안하지만 우리 민정이는 아직 어리고 사회 경험도 별로 없어. 남편이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동욱은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욱은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민정아, 그럼 내가 회사에 남겠다고 하면 우리 결혼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민정이와 어머니의 표정에서 이미 답을 읽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동우가 솔직히 말하면 이미 늦었어. 내가 창업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충격이었거든. 민정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 나는 안정적인 남편이 필요해. 대기업에 다닌다길래 결혼하려던 거지. 창업은 정말 말도 안 돼. 동욱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를 좋아한다고 한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민정이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냉정한 표정을 되찾았어요. 좋아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 오빠는 그 정도도 몰라? 어머니께서 더욱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시댁이 부자도 아니면서 무슨 배짱으로 창업을 하겠다는 거니? 민정이 시집 보냈는데 사업 실패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 동욱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아,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동욱의 마지막 질문에 민정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빠, 나도 쉽게 내린 결정이 아니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나는 불안한 미래보다는 안정된 삶을 원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단호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동욱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으로는 후련한 기분도 들었어요. 그동안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사실은 조건부였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알겠어. 그동안 고마웠어. 동욱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동욱은 깊게 숨을 쉬었어요. 아픈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속물적인 본심을 미리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결혼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날 밤 동욱은 절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창업 이야기 아직 유효해? 창업 초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동욱과 절친 강민수는 작은 사무실을 얻어서 밤낮 없이 일했어요. 민정이와 헤어진 상처를 일로 달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한다는 기쁨이 컸습니다. 두 사람은 교육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했어요. 민수는 천재적인 개발자였고 동욱은 뛰어난 기획력과 영업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욱아,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 정말 혁신적인 것 같아. 기존 교육 시스템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을 거야. 민수의 흥분된 목소리를 들으며 동욱도 자신감을 얻었어요. 몇 개월 후 두 사람이 개발한 에듀테크 플랫폼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시스템이었는데 기존 온라인 교육과는 차원이 다른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첫 번째 데모를 교육청에 선보였을 때 담당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전국 단위로 도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네요. 교육청 관계자의 말에 동욱은 가슴이 뛰었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수도 옆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동욱의 어깨를 두드렸죠. 첫 계약이 성사된 후 입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지역 교육청들에서도 연락이 왔고 사교육 업계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동욱은 영업팀을 꾸리고 전국을 다니며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설명과 뛰어난 소통 능력은 클라이언트들을 단번에 사로잡았죠. 1년이 지나자 회사 규모가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직원 수도 10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났고 사무실도 강남의 고급 빌딩으로 이전했어요. 동욱은 공동대표로서 회사 운영 전반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비전은 직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투자자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유명 벤처 캐피털에서 투자 제안이 쇄도했고 동욱은 신중하게 파트너를 선택했어요. 우리 회사의 비전을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투자자와 손잡고 싶습니다. 동욱의 명확한 기준에 따라 최고의 투자자들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후 글로벌 진출도 본격화되었어요. 동남아시아를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까지 서비스를 확장했습니다. 각국의 교육 시스템에 맞게 플랫폼을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동욱의 기획력이 빛을 발했어요.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는 교육 솔루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동욱은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벅찬 감정을 느꼈어요. 민정이와 헤어질 때의 아픔도 창업, 초기의 어려움도 모두 지금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공한 지 몇 년 후 동욱은 새로운 사랑을 만났습니다. 한수진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는 유능한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민정이와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습니다. 수진은 동욱의 일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고 그의 꿈과 비전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동욱 씨가 만든 교육 플랫폼 정말 대단해요. 이런 기술로 더 많은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겠네요. 수진의 진심 어린 관심에 동욱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동욱의 성공을 조건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그의 인간성과 열정의 매력을 느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수지는 동욱이 힘들어할 때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주었고, 동욱도 그녀의 커리어를 응원하며 서로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어갔어요. 1년여의 교제 끝에 두 사람은 약혼을 결정했습니다. 약혼식을 마친 어느 주말, 동욱과 수지는 시내 유명 호텔에서 브런치를 즐기고 있었어요. 호텔 레스토랑은 도시 전망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우리 결혼식 피로연도 이런 곳에서 하면 어떨까요? 수진의 제안에 동욱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우리 결혼식은 정말 특별하게 하자. 지금까지 고생한 만큼 행복하게 살아야지. 동욱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모습이 유독 아름다워 보였어요.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구석에서 청소를 하는 여성이 눈에 들어왔어요. 유니폼을 입고 테이블을 닦고 있는 그 여성의 옆모습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동욱은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지만 뭔가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그 여성이 고개를 들어 이쪽을 힐끗 본 순간 동욱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정이었어요. 몇 년 만에 보는 그녀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하고 피곤해 보였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묶고 있었지만 예전의 그 윤기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동욱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수지는 동욱의 시선을 따라 청소하는 여성을 보더니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분이 우리 테이블도 정리해 주실 것 같네요. 정말 깔끔하게 청소하시는 것 같아요. 수지는 그 여성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동욱도 굳이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민정이는 동욱을 알아본 것 같았지만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가끔씩 이쪽을 힐끗 보기는 했지만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그녀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동욱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동시에 현재의 행복에 더욱 감사하게 되었어요. 식사를 마친 동욱과 수진이 자리를 정리하고 있을 때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테이블 정리해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수진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의 상냥한 말에 민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동욱은 민정이의 상황이 궁금했지만 굳이 먼저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수진과 함께 자연스럽게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나가면서도 민정이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동욱은 우연히 그 호텔에서 일하는 지인을 만났어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호텔에서 청소 일하시는 분 중에 이민정이라는 분 아세요? 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 그분 말씀이시는군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시더라고요. 지인의 설명에 따르면 민정이는 몇 년 전 대기업 간부와 결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했다고 했어요. 결혼 생활이 화려하긴 했는데 너무 사치스럽게 살았나 봐요. 명품백,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남편 수입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었대요. 동욱은 민정이다운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분도 처음엔 아내를 위해 무리해서 돈을 썼는데 나중에는 카드비까지 생기고 부부싸움이 잦아졌대요. 결국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도 제대로 못 받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인의 말을 들으며 동욱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민정이가 여전히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하다가 결국 모든 걸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카드비 때문에 여러 곳에서 일하고 계세요. 낮에는 여기서 청소하시고 저녁에는 다른 곳에서도 일한다고 들었어요. 지인의 설명에 동욱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안정적인 삶은 결국 허상이었던 셈이었어요. 동욱은 문득 민정이가 자신을 떠날 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불안한 미래보다는 안정된 삶을 원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녀가 선택한 안정은 오히려 더 큰 불안을 가져다 주었어요. 동욱이 선택한 불확실한 창업의 길이 오히려 진짜 안정을 만들어냈다는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날 저녁 동욱은 수진과 함께 산책을 했어요. 오늘 호텔에서 만난 청소하시는 분 혹시 아는 사이예요? 수진의 예리한 질문에 동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응,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야. 그런데 많이 변해서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어. 수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동욱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느꼈나 봐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수진의 따뜻한 말에 동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과거의 상처나 아픔보다는 현재의 행복이 더 소중했습니다. 민정이의 모습을 보며 동욱은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어요. 며칠 후 동욱과 수진은 다시 그 호텔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의 회사 동료들과 함께하는 모임이었어요. 성공한 젊은 전문직들이 모인 자리였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동욱 씨 회사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에요. 창업하시기까지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을까요? 동료 중 한 명이 물었어요. 동욱은 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의 결정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말렸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요. 또 다른 동료가 궁금해했어요. 동욱은 잠시 민정이가 생각났지만 담담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 주셨죠. 하지만 진짜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은 끝까지 응원해 줬어요. 그게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그때 민정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조용히 빈 테이블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동욱은 그녀의 모습을 힐끗 보았지만 이제는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현재 상황에 더욱 감사함을 느꼈어요.
수진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동욱 씨와 저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면서 만났어요. 그래서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수진의 말에 동료들이 부러워하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동욱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운이 좋았죠. 이런 사람을 만난 게 말이에요. 민정이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버린 남자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가갈 수도 말을 걸 수도 없었어요. 자신이 선택한 길의 결과였으니까요. 모임이 끝나고 동욱 일행이 자리를 떠날 때 민정이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동욱은 수진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며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민정이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욱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리라는 게 있는 것 같아. 이제 와서 보니 다 감사할 일이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동욱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너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 모든 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민정이는 사라져가는 동욱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조건으로만 사람을 판단했던 과거가 후회스러웠어요. 진정한 사랑과 진짜 안정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걸레를 들고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눈물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욱과 수진은 호텔을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수진의 말에 동욱은 환하게 웃었어요. 응, 정말 행복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서로를 응원하며 살아가자. 두 사람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